안녕하세요, 조장훈입니다. 오늘은 의미 논증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될 텐데요. 우리가 어떤 용어를 쓰고 단어를 쓸 때 그 용어나 단어의 개념 안에 이미 의미들이 한정되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 의미들을 내가 그래서 쓰고자 하는 맥락으로 어떻게 확장시킬 것인가가 대단히 중요한데요. 의미의 정의로부터 벗어나지 않으면서도 또 내가 내 주제와 관련하여 혹은 나의 주장과 관련하여 이 의미를 어떻게 확장하여 적용할 것인가,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의미를 풍성하게 만들 것인가의 과정이 그를 질적으로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가의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때문에 이제 이 의미 논증의 과정은 글 전체를 풍성하게 하고, 그리고 또 글의 주장의 명확한 내용을 구성하게 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어서 이 과정에서 논리적으로 얼마나 적절하게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는가가 되게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주장 쓰기를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죠. 그 개념 주장이 있고 실용 주장이 있을 수 있다. 이것은 무엇이다라고, 무엇이어야 한다, 무엇이다라고 하는 개념 주장이 있을 수 있다면, 또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해야 한다, 또 이런 것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실용 주장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중에서 의미 논증이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제 개념 주장입니다. 그리고 그때 선생님이 그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개념 주장과 실용 주장은 서로 맞물려서 함께 존재할 때 훨씬 더 정확하고 풍요로운 논증이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실용 주장까지 가게 될 경우에도 개념 주장에서 어떻게 의미를 정리하고 또 의미를 확장했는가가 대단히 중요한 주장의 타당성의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유해야 될 내용은 개념 주장에 대해서는 의미 논증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례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기 이제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질문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사례가 있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요. 지금 현재 수험생들이 많이 어렸을 때죠. 아마 2000년대 초반, 초중반으로 기억합니다만, 한 방송사의 음악 프로그램에서 인디밴드를 발굴하고 또 인디밴드 음악을 소개하는 코너를 진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코너에 럭스라는 밴드가 나와서 노래를 이제 부르게 되었는데, 거기에 찬조 출연을 하게 된 카우치라는 밴드가 자신의 바지를 공연 도중에 갑자기 내리어서 성기를 노출시키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굉장히 파장을 불러 일으켰죠. 사실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인터넷상에는 딸아이와 함께 토요일에 음악 프로그램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밴드들이 나와서 노래를 하다가 바지를 벗어버리는 바람에 너무 당혹스러웠고 딸아이와 순간 너무 어색해졌고 이런 이야기들을 호소하는 아버지에서부터 더럽다, 징그럽다 등의 이야기들을 표명했던 여중생, 여고생들의 이르기까지 굉장히 많은 비판의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이 공연을 했던 카우치라는 밴드는 법적으로 구속되는 사태를 맞았고, 심지어 이 방송사의 음악 프로그램이 폐지되는 사태까지 이르게 되었지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사태를 이제 바라보면서 질문을 던져서 우리가 의미를 좀 명확하게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카우치라는 밴드가 구속되었던 이유는 음란 공연죄라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공공연한 장소에서 음란한 행위를 퍼포먼스, 공연으로서 보였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의미를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자기의 주장에 정확한 논거를 찾기 어려운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예컨대 이 경우에 음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것이죠.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음란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렇죠. 음란하다는 건 뭘까요?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음란함에 대한 기준은 사회적으로 계속해서 바뀌어 왔습니다.
예컨대 1950년대 정비석의 자유부인이라는 소설은 당대에 음란하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부인이라는 소설의 내용 자체를 보면 오늘날의 기준에서는 전혀 음란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수준의 것이 아닙니다. 뭐 간단하게만 정리를 하자면 이런 건데요. 예컨대 군인 대령의 이제 부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모양처로 살아왔고 단아한 외모를 가지고 있는 이 부인은 집안 일에만 충실하고 아이를 기르고 남편을 뒷바라지하는 데만 충실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남편은 이 부인에게 불만이 있습니다. 자신이 장군으로 진급을 하기 위해서는 좀 그 장군들 사모님들의 사교 모임에도 좀 나가고 그래서 좀 내조만이 아니라 좀 외조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부인을 이제 원하는 것이지요. 부인이 그것을 알게 된 이후에 부인도 노력을 해서 장군들의 사교 모임에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교 모임에서 그 한 젊은 남성 하나가 같이 끼어 있는데 이 남성은 한 장군의 운전기사였습니다. 지금은 이제 운전기사가 사모님들의 모임에 끼어서 같이 대화를 하고 논다는 것을 생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만 그 당시만 해도 운전기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 몇 명 없는, 다시 말해서 운전이라고 하는 기술이 굉장히 사회적으로 고급 기술일 때에 촉망받는 젊은이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 당대의 그 부인들이 이 촉망받는 젊은이에게 젊은이와 함께 대화도 나누고 또 세상도 이 젊은이를 통해서 더 알고자 하는 뭐 그런 사교 모임의 성원 중에 하나로 이렇게 끼워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젊은이가 대령의 사모님에게 관심을 보이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현모양처럼만 살아왔고 외간 남자는 만나본 적도 없는 이 대령의 부인은 그 관심을 대단히 당혹스러워합니다. 하지만 싫지는 않죠, 마음은. 그래서 이제 집으로 돌아왔는데 집으로 돌아온 이후에 이 운전기사가 어떻게 연락처를 알았는지 집으로 계속 전화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시면 안 된다고 난 가정에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만류를 해보지만 이 젊은 남성의 끊임없는 이제 구애를 이제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한 번만 만나달라고 하니까 이제 밖에 나가서 만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이제 미묘한 감정을 느끼게 되긴 하지만 이 여성은 자기가 큰 죄를 짓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결국 집으로 돌아와서 다시는 만나지 않고 현모양처로 살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음란한가요? 사실 오늘날의 기준으로 보면 이 이야기는 전혀 음란한 요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이것도 음란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음란한 것의 사전적 정의는 무엇일까요? 자, 선생님이 지금 역사적으로 음란함의 기준이 변해왔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 음란함의 사전적 정의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음란하다라고 하는 것은